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경남에서는 111명이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이 중 4명이 구속됐고 58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 통합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거창 지역 주민들도 결의문을 발표하고 반대운동 전개를 알렸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경남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수학여행, 도립대학, 버스를 짚어봅니다. 바다의 더덕이라고 불리는 미더덕이 제철을 맞아 봄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4년 만에 축제도 마련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에 입안 가득 바다향을 전해주는 미더덕은 창원의 대표 수산물이기도 합니다. 이 진동 미더덕이 이번 주말 창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그 축제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무언가의 껍질을 벗겨내는 베테랑 작업자. 쓱하고 지나간 손길 한 번에 통통하고 부드럽게 꽉 찬 속살이 드러납니다. 바로 바다에서 나는 더덕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미더덕입니다. 미더덕 수확 시기는 4월부터 5월, 한창 제철을 맞은 붉은 속살을 드러낸 미더덕은 바다의 향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이때 맛과 향이 뛰어나 회로 먹으면 그야말로 별미. 여기에 전과 튀김, 비빔밥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미더덕의 특징입니다. 창원 미더덕이 유명한 건 진동만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주산지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생산량만 1,500여 톤. 올해는 수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수확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지만 품질은 뛰어납니다. 작년보다는 한 40~50%가 작아지고요. 왜냐하면 수온이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수온이 상승된 상태에서 수온이 안 떨어지니까. 깊은 바다의 맛과 향을 지닌 제철 미더덕은 이번 주말 전국 관광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손님 맞이 준비를 한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는 미더덕 경매부터 시식, 가요제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뒀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 이 행사가 4년 동안 좀 침체되었다가 새롭게 지금 활기를 띠고 축제를 하고 있는 이 우리 창원 미더덕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긋한 바다의 향기와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미더덕 축제는 창원 진동면 광화맘에서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점차 일상을 회복하면서 수학여행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유난히 거센 비바람이 이어졌죠. 그래서일까요? 경남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창원입니다. 이유는 귀가 김포공항, 도착, 수학여행이란 검색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악천후로 제주에서 발이 묶였던 경남의 수학여행단을 향한 걱정인데요. 강한 비바람에 제주공항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됐던 지난 4일, 여기에는 경남 4개 수학여행단 500여 명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날 어렵게 항공편을 구해 김포공항과 대구공항으로 분산해 이동한 뒤 버스를 타고 경남으로 장거리 이동해 귀가했는데요. 다행히 제주에서 하루를 더 묵은 학생들의 숙박비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류인 만큼 경남도 교육청이 추가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역시 지역인 거창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도립, 대학, 남해, 결의문. 바로 도립, 거창, 남해대학의 통합 이슈입니다. 두 대학의 통합 논의가 나온 건 지난 4월인데요. 박안수 지사가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 도립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이유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률 저하, 재정 부담 증가 등인데 지역의 반대는 뜨겁습니다. 결의문 발표에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1인 시위 등 연일 대학 사수를 위한 결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어떤 결론을 낼지, 또 통합안을 내더라도 과연 지역의 반발을 뚫고 도립대학 통폐합을 관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역시 거제로 지역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교통, 시내버스, 통영, 노선. 바로 거제와 통영에 전해진 반가운 소식인 광역 환승 할인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거제와 통영 간 시내버스 광역 환승 할인제가 도입됐는데 여전히 높은 검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로 두 지역민은 40분 이내에 환승하면 한 번은 무료로 환승할 수 있게 됐는데요. 출퇴근 등 정기적 이용을 따져보면 매달 6만 3천 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소식입니다. 이처럼 관심이 높은 경남 지역 지자체 광역 환승 할인제. 경남 지역 6번째 지자체 광역 환승 할인제는 오는 11월 거창 합천군이 군 지역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 독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환기하는 건 언제라도 반가운 일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는 독도와 남다른 인연을 자랑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수 거문도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와 제주도 사이 자리해 다도해의 최남단 섬으로 불리는 거문도. 국민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의 촬영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곳과 무려 500km 이상 떨어진 독도가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언제부터 이어진 걸까요? 그 깊은 사연을 들여다보기 위해 잠시 조선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 집권 당시, 태종은 섬을 비우는 정책, 이른바 공도정책을 추진합니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외구의 침탈을 막고 반역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후 숙종 집권 때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처로 조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부와 시비가 붙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일본 관리 앞에 선 안용복은 왜 일본 어부들이 조선 땅에서 조업을 했느냐고 당당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놀란 일본 관리는 곧장 정부에 보고하는데 이때 일본 정부에서는 공문을 하나 내려보내죠. 독도는 조선 땅이니 조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후 안용복은 한 번 더 일본에 넘어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요. 당시 이에 동참했던 일행 11명 가운데 승려 5명이 바로 여수 흥국사의 소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에서는 당시 이규원이 만난 사람 140명 가운데 115명, 즉 80% 이상이 여수 거문도와 초도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고종은 울릉도 개청령을 내렸는데요. 울릉도 초대 도감으로는 거문도 사람인 오성일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1905년에 일본은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편입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 쪽의 주장보다 앞서는 시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건너가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했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왕래한 여수 거문도와 초도 주민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여수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 남초등학교 별관에 자리한 독도학교. 현재는 여수교육지원청에 있는 독도전시관을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독도학교를 설립한 김대진 전 여수 남초등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일찍이 독도 역사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개교까지 준비 기간만 무려 2년. 김대진 전 교장을 비롯해 여수 남초등학교 교사들이 힘을 모아 독도 체험실과 도서실, 영상실 등 5곳의 교육장을 조성했습니다. 일본은 초중고의 의무 교육화하고 있고 우리는
특별 프로그램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너무 격차가 크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특히 여수 거문도 초도 사람을 중심으로 한 남도 그 사람들의 개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독도교육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이에 맞춰 찾아가는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독도교육연구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영토로 오랜 시간 함께한 독도. 역사 속에는 이를 지키기 위한 숨은 공신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과제로 남았는데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역사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2일) 0시 20분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에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 운전사 A씨가 경상을 입었고 추돌 여파로 트레일러 2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진화 과정에서 50분 정도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과속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 4명이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사건 총 71건에서 선거사범 111명을 적발했습니다. 58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이 중 4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19명은 불송치했으며 34명은 수사 중입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범죄 유형은 군품 제공이 75.7%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나머지 수사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거창군민들이 경남도의 도립대학 통합 추진을 반대하며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12일 거창군민들은 거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립 거창대학이 없는 교육도시 거창은 있을 수 없다며 거창대학을 사수하기 위한 군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통합이 불가피하면 교육 경쟁력을 갖춘 거창군을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동석 김해시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최 의원은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창원지법은 최 의원이 재산 신고 대상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약 19억 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년 만에 열린 합천 황매산 철쭉제에 25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천군은 지난달 29일부터 합천 황매산 철쭉제가 열린 가운데 축제 기간 궂은 날씨에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인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나눔 카트 투어와 해발 1000m 고지에 첫 선을 보인 무장의 나눔길 등 철쭉 군락지를 더욱 쉽게 볼 수 있게 한 노력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천상의 화원, 합천 황매산에서 펼쳐지는 철쭉제는 14일까지 열립니다. 양산시가 양산천변에 조성한 유채꽃밭이 새로운 지역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채꽃밭이 조성된 곳은 북부동 양산천 유휴부지로 2헥타르 면적의 유채가 만개해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해 유채꽃 단지를 조성했으며 산책로를 따라 걸을 수도 있어 인근 지역 방문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천 유채는 5월 말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회도시 김해에서 제8회 꽃축제가 개막해 14일까지 봄의 정취를 선사합니다. 이번 축제는 대동 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여해 낙동강변과 어우러진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신화한 경진대회와 꽃전시, 판매 등 지역 하회산업과 농가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